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오전 12시 33분입니다. 밤 12시 33분이에요. 주말에는 업로드를 잘 안 하는데 어제 또 영상 또 시원찮기도 했고 제가 또 상태가 조금 안 좋았어가지고 오늘 또 업로드를 해서 시황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8,600만 원을 확인을 했네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달러상으로 57,000불, 58,000불 고점에 단타 포인트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등이 쭉쭉쭉 상승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지켜봐야 돼요. 저는 반등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인 조정, 이제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간다는 쪽이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5월 4일 정도에서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이제부터 해가지고는 한 며칠 동안 이제 좀 횡보성, 이런 조정들이 좀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매수 타점들이 이제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식 시황상으로는 일단 팔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8,700만원 정도까지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팔고 나서 다시 전략을 수립하면 됩니다. 그죠? 딱 요 자리가 될 텐데, 요 정도가 됐다. 그죠? 조금 8,800까지 올라갔었네요. 정도 하여튼 흐름이 되는 부분.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쭉 올라갈 거냐라는 부분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타점들이 형성이 될 텐데, 그런 것 좀 찍어 드릴게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취들 양을 확 늘리지 마십시오. 확 늘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확 늘릴 수 있는 시기는 나중에 또 그때가 되면 제가 뭐 편하게 농사 지어 보세요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한번 물들 때 물려 있는 거지 뭐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좀 내가 좀 전략적으로 쭉 그냥 쭉 담가도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방망이를 조금은 이제 뭐라고 할까?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기보다는 이 방망이를 너무 비싼 방망이를 쓰지 마시고 저렴한 방망이를 여러 개 쓰시는 게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 5% 가까운 반등이었어요. 그죠? 수익 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 못 잡아도 괜찮습니다. 네, 또 다음 기회 이런 좋은 신호 하나 확인했으니까 타점들 형성할 수 있겠죠. 네, 볼게요. 네,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금리 인상론 일축한 파월 가슴 걸어 쓸어내는 금융시장. 지금 나스닥도 반등을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뭐라고 했죠? 이럴 때는 그 숏 포지션 청산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숏 포지션을 청산해야 될 때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시성대로 몰려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매수도 내가 손절, 익절 할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해되죠? 다시 하면 된단 말이야. 우리가 공부했던 그 원칙대로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웨이브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걸 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매도의 포지션을 가져왔더니 그래서 이렇게 쭉 빠졌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여기서는 그만하시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 나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 포지션을 먹게 된 거거든요. 맞죠? 그럼 수익 실현을 가셨더라도 여기서 롱 포지션에서 매수를 잡았다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빠진 흐름을 체크하셔서 그죠? 이쯤에서 입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결과적으로 다시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작은 의미의 스윙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요거 먹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서 또 우리 이런 부분들 여기 지금 비트코인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쳤을 때 이쯤에서 또 노리는 거라. 그럼 또 여기 이쯤에서 또 올라갔다 와 기분 좋다 여기서 또 파세요. 요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주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도 올랐지만 난 이거 수익 나고 이거 수익 나면 실제 내 수익률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룰을 아셔야 되는 게 핵심인 거라. 그래서 뭐 손절가를 정확히 지키고 뭐 사실 그런 말들 다 좋지만 내가 포지션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 시기인지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쌤이 그건 말씀을 드리잖아. 지금 포지션 가볍게 하셔야 된다. 하시더라도 절대 물리면 안 된다. 제가 즐겼으면 물리면 안 된다. 이게 물리면 진짜 개박살 날 수도 있거든요. 반토막 우습게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면 안 돼요. 단타는 치더라도 뭐 좋은 타점에서 잡아드리죠. 이렇게 물린 목들 잡아드리면 단타는 치더라도 물리면 안 되는 시장이다. 왜냐면 저는 그냥 중규모 몇 년 이상의 하락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1년 이내로 봤을 때는 횡보에서 약간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겠지만 그 2년 넘어가게 되면 내가 하락장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셔야 된다라고 말을 조금 반복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은 이제 안전한 채권 엄청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 채권은 정말 매력적인데 채권 지금 미국 채권 70%짜리가 있어요. 7%짜리.
그런 것들도 볼만하거든요.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찾을까 지금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미래세 들어가면 50년 만기니까 25년 만기죠. 7% 매년 7% 이자를 주는 55년짜리 적금. 야, 이거는 죽여주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들은 돈이 없어서 억 단위 돈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그 정도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집 있으시면 그 집으로 대출을 받아가고 그거 사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출 이자 해봤자 4% 5% 아닙니까? 7%짜리거든. 그럼 돈이 남는단 말이야. 큰 돈이죠. 억대를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죠. 미국 채권만큼 안전한 자산은 없습니다. 미국 채권조차도 좀 불안하다는 말이 있지만 미국 채권이 박살나면 다른 모든 자산들이 다 박살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 그렇게 되면. 아무튼 자, 금리 인상 예측한 파월 가슴스레 미국 금융시장 반등이 좀 나왔었죠.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끝났어요. 자,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거냐는 부분이고, 이 약발이 스며들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실제로 약발이 이제 스며들고 있는 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급격한 침체로 넘어갈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서 또 중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국의 알리, 테모 역시 써보셨습니까? 너무 저렴하죠. 물론 좀 문제가 있는 상품들도 많습니다만 이런 게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작은 그런 것들 물건들을 보면 가격이 엄청 싸잖아요. 전기차도 뭐 1,000만 원대 나오기도 하고 유럽도 지금 찌랄찌랄 난리를 치는데 걔네들 없었으면 인플레이션 못 잡았어.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이 뒤에서 약간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도와주고 있거든. 재밌는 현상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막 급격한 뭐 붕괴보다는 적절한 이제 가벼운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할까요? 리세션을 거치면서 세계가 또 한번 안정화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좀 약간의 좀 겉으로는 안 좋지만 일단 거래라는 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금리 추가적 인상보다는 좀 마일드하게, 안 그랬으면 만약 진짜 인플레이션 터져가지고 막 미국 저기도 박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중국이 그 인플레이션을 잡아주고 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리고 수출 물가를 엄청 싸게 잡아주면서. 그죠?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게 보시면 테무를 알리에 있는 아이템 저도 지금 많이 옷 같은 걸 좀 많이 사거든요. 보시면 밖에 그 가방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그쪽에서 나온 상품들이 제법 많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면 됐고요. 내수회복에 찬물 붓는 고금리 통화정책 타이밍 놓쳐서는 안 된다. 물가는 석 달만 2% 재진입을 했고요. 근데 금리 인하는 못합니다, 한국은. 왜냐면 미국이 인하를 먼저 시작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금리를 요 때 좀 보시면 여기 그래프가 되게 예쁘게 나와 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금리 인상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티고 있는 부분, 이것 때문에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보고 했을 때 이 면적이 훨씬 작죠. 이 면적 때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좀 해야 될 텐데 라는 그런 걸 보고 있겠지만 우리도 아마 계속 동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리는 이 정도 2%대에서 안정화가 될 거예요. 이렇게 미국은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고 한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2%대 정도에서 안정화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금리는 조금 비싼 수 있으니까 약간 변동금리 쪽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고, 뭐 저야 뭐 이때 집을 샀으니까 집값이 떨어졌지만 이자는 이제 제가 2.7%거든요. 2.7%니까 뭐 싼 편이죠. 근데 저는 그조차 좀 아까워요. 아쉬워요. 작년에 만약에 그때 이제 결혼을 했었으면 0%대 금리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0.8 이런 거 되거든. 그래도 뭐 만족은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수 회복에 참을분도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인간들 미쳐가지고 아직 대출 처박고 앉아 있는데 이건 좀 그렇고 부동산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부동산 뉴스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눌게요. 농산물가 20% 상승. 네, 한국은 농산물 값이 지나치게 비싸. 이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야. 농축산물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요. 그러니까 제 지인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그 농산물 값이 지나치게 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과 하나에 막 좋은 것들 4,000원, 5,000원 기본으로 하잖아요. 걔네들은 400원, 500원 한단 말이야. 그럼 왜 안 수입을 안 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어쩌면 순수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것만 농축산 역폐에서 난리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미국에는 연준이 이제 돈의 대장이면 이 나라는 농nghiệp 대장인 것 같아요. 농nghiệp 우리나라 돈이 제일 많거든. 농nghiệp 에서 지랄을 하니까 함부로 못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조금 심플하게, 그러니까 알리에서 그걸 심플하게 해버리니까 이제 물가가 싸지는 거죠. 그래서 농협도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막연한 걱정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본보다 농산물가가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돼, 진짜. 한국 경제 소강 국면에서 벗어나 이래저래 큰 평상 수출이 좀 좋아졌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연금 개혁을 하긴 해야 될 텐데, 그리고 유류세 인하도 폐지를 해야 된다고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류세 인하 폐지 찬성입니다. 왜? 저는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유류세 인하가 폐지가 되면 또 전기차 쪽으로 또 사람들이 좀 활기해질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전기차 같은 경우는 내년쯤 되면 여러분들 전기차 괜찮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 겁니다. 저가형 전기차들. 그리고 지금 비아디가 한국에 진출하느냐 마느냐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비아디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회사예요. 테슬라를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들을 걔네들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 경계를 해야지 무시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항상 보면 댓글 때부터 맨날 막 짱깨들 하면서 뭐 중국이 했네 이러는데 무시하면 안 돼. 걔네들 인간이 워낙 많다 보고 워낙 급격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식이 따라오지 않은 애들이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에요. 젊은 애들 해외에서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어쩌면 자기네들 애국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부심도 엄청나. 사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걔네들 자부심을 배워야 되는 거라.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전기차들이 조금 풀리면서 아마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도 회복이 될 겁니다. 25년부터는. 그래서 배터리 주들, 에코프로 관련 주들은 이제 밑으로 더 빠지면, 조금 더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관심을 조금 두셔도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에코프로 엄청 뭐라고 말했었잖아. 근데 이제 빠지면 좀 관심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가형 전기차도 2,000만원대 이제 좋은 전기차도 한 250에 300km 정도 가는 그 많이는 못 가겠죠. 300km 정도 가는 지금 한국에 레이 전기차가 있죠.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도 막 가고 싶어서 막 걸떡걸떡거리고 있어요. 근데 차는 사실 사치품이니까, 왜냐면 소모품이니까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동 차량도 충분히 아직도 저는 만족하고 타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전에 보내버린 그 레이가 팔아버린 레이가 자꾸 눈에 아른거려요. 그래서 일단은 비아디에서 나오는 소형 SUV 같은 것들 하여튼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한국도 저렴한 전기차들이 많이 풀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터리 시장도 좀 좋아질 것이고 인플레이션도 좀 짐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겠어요.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PF 연착륙 대책 11개 발표. 11개인가요? 어쨌든 한국은 PF가 문제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로는 아마 돈을 좀 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용대출도 증가됐다고 합니다. 기업대출 좀 증가됐다고 하네요. 자율이 맡긴 별력 괜히 경영 촉쇄될라 기업들 눈치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알맹이 쏙 빠졌네 어쩌고 저쩌고. 박스피 반도체 반전차이 뭐야 이렇게 개소리 하고 있는지 볼게요. 반도체는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저도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2800 정도. 이 정도 보고 있긴 한데 슬쩍 탄탄한 반도체 자동차 집중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자동차는 힘들 거예요 아마. 현대자동차는 자동차를 팔아서는 더 이상 힘들 겁니다. 테무 여기 있네. 한번 보러 갈까 심심한데. 가격이 미쳤죠. 좀 이게 한국 사람들이 비싸게 사니까 자꾸 잘 사는 게 새끼들이 가격이 쳐올리고 있어. 인마들은 그게 당연한 애들이거든요. 비싸게 사면 비싸게 올리고 싸게 살면 싸게 살면 싸게 팔고 뭐 이런 애들이라거든. 이 문적선이 그렇대요. 그래서 요즘 난리 가격도 좀 올라가고 있네. 기분이 좀 안 좋네. 그래도 뭐 저는 또 10,000원 됐네요. 요런 거 한 7, 8,000원에 산 것 같은데 제 좋아하는 스타일이네요. 그죠? 그래도 10,000원. 재밌습니다. 한번 넘어갈게요. 네. 이제는 크게 매력 없더라고. 저기 아울렛 같은 데 가면 세일 같은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홈쇼핑도 요즘 또 가격 경쟁 붙이고 있어서 요즘은 글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어쨌든 구배당 우량주 쪽이 좀 좋아 보이고, 이제는 다시금 이제 그 전기차 쪽으로 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기차는 지금부터 시작일 거예요. 어차피 성장 산업이거든. 이 정도 말씀드리면 넘어갈게요. 다음. AI의 발등. 자, 간판 줄었다. AI는 정말 핵심 산업이죠. 이제 이 AI 같은 경우는 과거의 닷컴처럼 우리 일상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을 줄 겁니다. 당연하죠. AI 여러분들 써보니까 되게 편하죠. 지금 우리 구글 같은 우린 거에 막 얘기하다 보면 막 뜨잖아요. 그런 것도 AI 관련된 거고, 사실 핸드폰 기능들 보면 AI 기능도 굉장히 편리하게 많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도 생산을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뭐 유튜브 영상 보면 한 80%가 기계음인 것 같아요. 정보 전달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걸 다 걸러버립니다. 저는 이제 좀 어설프더라도 저처럼 날 것으로 하는 분들을 방송을 좀 보는 편인데, 어쨌든 AI는 우리 산업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평가가 되었고, 앞으로 10년 뒤에는 AI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겠죠. 닷컴과 더불어서.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주구장 또 말 몰려들겠죠. 그리고 뭐 비싼 AI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또 안 좋은 AI 반도체도 있겠고, 뭐 그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리셨더라도 사실은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비쌀 때 사지는 말자, 이런 맥락이었고, 그 과거의 전기차 이야기도 똑같은 맥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이 있어서 우리 코인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구형 가전에도 AI 기능 넣어준다. 근데 어설픈 AI는 사실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한국차는 미국에 못 쓰고 있죠. 네, 그래요. 네. 가장 미친 경쟁 초봉이 12억 준다는데 AI 인재가 없다. 하하. AI 그쵸? 학습 사이트 절반 뉴스 그래요. 네. 그러니까 AI를 뉴스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빅테크라고 해서 정보를 계속 집어넣으면 그걸 갖다 종합해서 나오는 게 AI 그 기능이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AI 로봇이 있다면 저랑 대화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화를 계속 하면서 그런 것들 애가 배워서, 어쩌면 예를 들어서 좀 슬픈 이야기지만 과거에 어떤 추억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영상, 대화 이런 것들 입력해서 마치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AI 비서 로버텍배 기사님, 네, 그런가요? 매물 사라진 전세 1년 만에 3억 넘게 올랐어요. 전세가 팍팍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네. 30대가 다시 1위 신생아 대출 효과. 그렇다. 공사비 1,100만원대 리모델링도 경보 올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세가 아니라, 전세는 약간의 힘을 받쳐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뚫려버리면 무너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살짝 떠올리는 부분, 단단하지 못해. 근데 전세가 밑에 뭐가 있냐면 건축비가 있어요. 건축비는 빼다 먹도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공사비가 1,100만원 나오고 있죠. 제가 알고 있는 옛날 아파트 평당 공사비가 800만원이었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중국 이야기를 하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뉴스가 전국 정보 뉴스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철강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철강 무시하지만 얘네들 품질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우리께 뭐 예를 들어 100만원에 이제 100점짜리라면 얘네들은 뭐 한 50만원에서 90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좀 수입에 들어가게 되면 건축비들 많이 좀 진정이 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을 이제 잘 잡아주는 그런 이야기 되겠죠. 네. 30대 단지 커뮤니티 시설 전대가 저쩌고 뭐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부동산 때문에. 공비증강 네,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어디가 다 똑같잖아. 이런 거 갖고 이런 뉴스는 좀 치사하다, 그지? 아무튼 넘어갈게요. 그래서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지금 부동산은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집값이 떨어질까봐 겁이 난다라고 하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 집 있죠. 살 집은 사셔도 됩니다. 대출 받으셔도 돼요. 내가 살 집은. 그런데 이걸 대충 보지면 안 되고요. 입지를 확실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입지를 보든지 아니면 가격을 보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십시오. 저는 이쪽을 좀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저는 둘 다 해서 비용이 3대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고른 이유도 그렇고 저는 입지를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온게 했습니다만 집값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구 집값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지만 제 가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파트가 고가가 3억 4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요즘 13년 차예요. 조금 중신축이 넘어갔죠. 구축 넘어가는 단계죠. 그죠? 3억 4천인데 지금 2억 8천 정도 해요. 네, 그러면 5천만 원 빠졌죠. 20% 가까이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던 여러 가지 아파트들 중에서 이제 시내에 있는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당시 6억 4천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지금 얘네들이 5억 5천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니까 일찍 오는 것 같더라고. 그럼 1억 빠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얘네들은 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서울 쪽 부동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울 시내예요. 시내. 대구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내 완전 시내. 중앙로 동성로 그 근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적으로는 좋아요. 대구역 바로 옆에 지나가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 좋겠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거단지가 많은 곳이었고 그리고 여담입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구가 이렇게 쓰면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여기가 이제 북대구에서 여기 이제 그 군위가 이제 대구로 편입되면서 저희 집 위치가 이쯤 됩니다. 그래서 공항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가게 되면 저 완전 그건데 여기 외곽 순환도로가 이렇게 쫙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순환도로가 재미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순환도로가 있고 여기도 내부 순환도로가 있고 고속도로 있고 고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네. 고속도로 있고 이렇게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골랐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일단은 홈플러스 있고 저것저것 있을 거 다 있는데 이제 동네가 조금 낙후됐다라는 점. 저희 아파트가 동네에서 가장 신축에 가까운데 이 지역에서는 좀 낙후됐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게 좀 아쉬웠긴 한데 어쨌든 가격이 싸잖아. 그래서 골랐던 부분이고 여러분도 쉽게 선택하십시오. 저희 집 바로 옆에 걸어서 30초 1분 거리에 스타벅스 있습니다. 괜찮죠, 그죠? 그리고 걸어서 한 5분 거리에 식자재 마트 있고 10분 거리에 홈플러스 있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골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 집을 고르실 때는 그런 입지를 잘 찾으셔가지고 떨어지더라도 아까 대구 시내 얘기를 하다 왔는데 걔네들은 다시 오를 거예요. 나중에 그 도시의 그런 수익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 전체적으로 다 정화 사업을 하고 정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게 있겠지. 약간 자기네들만 살고 있는. 그래서 내가 살집은 저는 오히려 구매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새 전세 들지 마. 전세값은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구매하시는 게 낫고 나중에 그걸 전세를 내주고 다른 데 넘어가셔도 되니까. 그리고 집값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내가 입지를 보고 살다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입지가 안 좋은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노후에 쪼쪼쪼 하잖아요. 그리고 집값이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 금액 자체가 커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주식으로 코인으로 수천만 원 벌면 뭐야 집값 떨어진 게 수천만 원인데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떨어진 가격보다 옆집이 더 많이 떨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살 집은 다소 좀 과감하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이걸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될 거야. 이걸 팔고 넘어가서 갭 투자 이건 안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최소 10년 이상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구매를 하셔야 돼요. 10년 정도 대출을 갖게 되면 이제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출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책들 많지는 않습니까? 최초로 사시는 분들 이게 좀 길어지는데 요즘 부동산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 계셨는데 좀 뭐라고 할까 이제 신혼부부라던가 이런 첫 번째 디딤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저금리 상품들이 있어요. 지금도 한 3%대 할 겁니다. 그런 상품들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파실 때도 대출 좀 껴야 거래가 또 활발해지고. 왜냐면 그런 고금리, 저금리 상품들은 또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또 잘 거래가 되잖아요. 그쵸? 뭐 얘기 좀 길어졌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는 사실 그대로라서 계속 뭐라고 할까 사실 많이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조금 길게 한번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네. 환시네. 오씨.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 뭐 조금 더 조정을 주고면서 안정화가 되고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엔화도 역시 뭐 8.8 정도 크게 변화는 없는 그런 상태네요. 살펴볼 만한 그게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조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죠? 빠지고 있는 부분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90 정도까지 얘기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죠? 80, 75 정도까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데 좋은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이 조금 진정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빅스 차트가 이렇게 바닥을 타질 때 어떻게 된다 했어? 나스닥 증시가 오른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증시가 지금 많이 반등을 하고 있죠. 숏 포지션을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했던 부분이 여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만큼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진행이 됐었지. 한 개 정도 정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만큼 반등, 여기 반등 나왔을 때 숏 포지션 정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고점 넘어가 버렸어요. 이럴 때 들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지. 그럼 다음 숏 포지션은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탈될 때인데 지금 일단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이탈될 때는 숏 포지션 함부로 잡지를 못해요. 그럼 이거는 신고점 갱신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일단 꺾고 나서 뭐 이쯤에서 본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거예요. 됐죠? 네. 엔비디아 뭐 다시 반등해서도 기분이 나쁘십니까? 빠질 거라고 했다가 다시 오르니까 기분이 나쁘다. 뭐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그죠? 엔비디아는 925 정도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먹고 내가 이거 보고 들어간다? 나는 안 할란다. 그래서 또 지가 기다렸다가 또 먹잇감 또 타이밍 오게 되면 또 숏 포지션에 대한 각을 보시는 게 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자,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어떻게 되나? 코스피는 조금 더 조정을 주고 있네요. 그쵸? 코스피는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부분이다. 삼성전자 힘을 크게 못 내고 있다는 뜻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많이 올랐죠? 그죠? 61,000, 67,000 이 지금 장대가 등장을 했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에 대한 매수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일단 요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더 빠지게 되면 이점 하나 큰 게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걸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몰라. 그럴 수 있지. 그치? 그럼 또 그러겠지. 한 2,500원 오면은 얘기했다가 더 빠지면 또 더 오면 또 더 빠진다 그러고.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발은 넣어도 돼. 당연히 돼. 우리 이때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타점 하나 있다고. 이때도 여기서 잡았잖아요. 그죠? 이때 여기서 잡았고, 이 타점들은 항상 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타점에서 얼마나 많은 걸 넣을까를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64,000 정도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64,000달러.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64,000달러인데, 요거는, 좀 아깝긴 해요. 그죠? 많이 좀 아깝긴 하는데, 사보셨던 분들 계시겠지? 뭐 소비 중이라 소액이라도, 그치? 여기서, 요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보셨던 분들 계실 수 있겠죠. 그쵸? 그런데, 그리고 지금 이 흐름, 요렇게 하나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형성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줬다가, 뭐 살짝 또 조정을 주고,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되게 예뻐져요. 마음에 들어요.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근데 이 그림이 나오게 되면 되게 기분 나빠져요. 두 개 그냥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기분 나쁜 그림, 예쁜 그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이탈이 되면 이제 여기가 이제 장기 분할 매수가 가능한 영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떡하냐? 지금 살까요? 뭐 타점 놓치셨으면 기다려야 돼요. 지금 같은 시장은요. 타점을 놓치면 그냥 놔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놔주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시장이에요. 이게 왜냐면 우리 이 반등이 나올 규모가 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에 대한 강의를 해드리면서 볼린저 밴드는 95%의 확률로 안에서 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됐으니까 안에 들어간 거야. 그것 더 이상도 아니야. 그리고 120평에 진치를 받았죠. 그럼 여기서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12평을 한번 건드려 줬단 말입니다. 좋아요. 그죠? 그럼 5평이 돌겠지? 12평이 돌 것이고 20평도 돌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지고 뽑고 난리를 치는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딱
이 뭐라고 할까, 여기서 딱 거래가 딱 실리는 이 그림이 나와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5월 중순에 대한 얘기 좀 드리고 있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놔주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아시겠죠? 요런 타점들을 잡아주면 좋겠지만 놔주시고, 만약 여기서 여기서 진입을 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죠? 무너질 수 있으면 그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 장기 주투날 매수가 진행이 돼요. 52,000에서 48,000 사이. 여기는 그냥 물려 있어도 될 존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올 거다 말 거다 이런 이야기랑 다른 거잖아. 여기서 갔을 때는 제가 5만 달러는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5만 달러는 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5만 달러 때 확인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빠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대놓고 하는 말이고, 그죠? 이걸 먹으러 들어가는데 여기서 바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될 거냐는 질문을 던지면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런 룰들을 가지면서 접근해 볼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차트 공부가.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 64,000불 정도까지, 64,000불 살짝 가지는 요번 주말에 가능성이 조금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 팔아버리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알트코인 동반해서 반등 나오고 있으니 이럴 때는 BTC 차트 좀 봐야 돼요. 대표적으로 이오스 봅시다. 네. ESD 차트도 같이 번들고 있네요.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알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좀 그래도 버티는 그림 좀 나와졌었잖아요. 그죠? 이오스도 좀 많이 올랐겠네. 프로 좀 약한 부분이고, 뭐 그냥 이 두 개만 보면 되죠. 뭐 룬네트워크라든지 전반적 흐름만 체크하면 되니까. 네. 오늘은 넘어보겠습니다. 네. 제타 체인이라고 또 뭐 하나가 또 상장이 됐네요. 상장주는 건드리지 않는다. 시바이노. 솔라나. 요거 전반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비트코인 원래 조금 약한 것 같고, 이번에 반등 알트가 좀 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보조지표가 좀 더 낮죠. 그죠? 낮은 데서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도를 살짝 높여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손절 주고 한번 들어가 볼만 합니다. 근데 20% 가깝네요. 일봉상. 그렇죠? 아니면 이거 정찰 딱 박는 거, 이런 게 아깝잖아. 예를 들어서 봐봐. 솔라나 같은 거 단타를 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차다고 치고 싶으면 지금 여기 군 던드리고 있잖아요. 요때 지금 전략을 취해야 되거든. 요때 우리가 이제 살지 말지 결정한다고요. 이제 그럼 이게 뚫고 바닥 가지고 갈지, 뚫고 밀릴지, 아니면 밀려서 뚫고 다시 빠질지, 이런 정도 사잖아. 그쵸? 전략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이게서 내가 풀배팅을 할 거야?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야. 그런데 풀배팅을 하자고 하니 요거를 좀 줄여볼까? 이 솔라나라는 친구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 추세가 여기서 하나가 깨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어쩌면 이 자리에 따라서 여기가 무주공산이 되어버려요. 그럼 솔라나는 신고점 갱신이 나오더라도 빠진다라는 게 저는 또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노리는 것도 여기서 발 하나 넣는다라고 하죠. 정찰병을 일단 투입하시고, 정찰병을 투입을 하시고, 절차병을 투입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 18만 9천원 정도에서 한번 또 소대병력이라고 할까? 조비중을 넣고 나서 기다려보는 거야. 안 오면 많은 거야. 정찰병만 수익 가져가는 거라. 어쩔 수 없어. 약간 늦었거든요. 왜냐면 타점 여기 있어야 됐잖아. 맞죠? 그래서 그래도 지금 이제 흐름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전략을 취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진행이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 팔아버리세요. 올라가 버리면 팔아버리셔야 돼. 더 위로는 두지 마.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받아가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 해서 만약 여기 빠져버렸을 때 이 10만원 아래, 10만원 초반 이 자리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영역이 돼요. 그럼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했을 때 빠지기 전에 얼마나 반등할 거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규모 있는 비파가 형성이 될 거냐, 아니면 가벼운 비파가 형성될 거냐는 부분에 있어서 규모 있는 비파가 형성될 수 있겠다. A, B, C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럼 중간에 잔자리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비파는 끝까지 먹는 게 아니에요.
도지도 돌리고 있고 뭐 여러가지 돌리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 폴리메시 리스크 리스크가 또 차트가 이뻐 아이라 이씨 리스크 그래요 리스크는 참 악명 높은 녀석이긴 해요. 넘어갈게요. 언톨로지 상자들은 이제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오도 좀 힘인데 잃었죠, 그죠? 폴카닷 지난번에도 폴카닷 하면서 좀 멈췄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런 애들이 또 먹을만한 단타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찰 정도는 박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많이는 보지 마십시오. 많이가 한 10%까지 볼 수 있겠다. 11,000원 정도 될 수 있으니까 정도.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정찰 하나 딱 받고 여기에 이제 소비 좀 깔아두고 정찰병으로 먹으셔야 돼. 이거 지금 다 타이밍 좀 놓쳐버렸어. 정찰병. 그리고 깨지면은 말씀드리자면 깨지면은 이제 그 다음 타점이 여기 밑에가 되거든. 6,000원대. 그러니까 이게 이 타격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더 들어가셔야 돼. 규모 있는 타점은 요쪽 빠지게 되면 또 규모 있는 조정이 나오거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든 무슨 파동이라는 게 파동의 규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1대1로 많이 가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 크림 크기와 이 크기 조정이 나왔으니까 규모 있는 조정이 나오니까 규모 있는 상승이 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왔던 이 하락에 대한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하는 턴이란 말이야. 그럼 이 규모 있는 하락이 또 등장할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이 규모에 대응된단 말이야. 파동 대응입니다. 1대1의 법칙이라고 해요. 균등의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점이 참 좋은 타점이에요. 이 작년 10월 아닙니까? 그치?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상적인 거는 이제 이렇게 옆으로 진행이 되고 나서 여기서 시동을 걸면 또 다시 한번 형성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추세가 또 정리되고 이 전체 하락에 대한 규모 있는 반등이 등장을 하고 이 규모 반등을 보면서 또 전략을 취해가고 이게 이렇게 연속 연결 이렇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자,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좀 뭐 다행이네요, 그죠? 이오스도 뭐 동전 오면 좀 담아보려고 했는데 동전 하지 않았네. 10%. 그래요, 뭐 플로우도 1,100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지금 작은 흐름이지만 이게 의미가 없냐라고 질문 던지면 의미가 굉장히 있는 흐름입니다. 어쩌면은 이 지금 강력한 하락을 여기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진행이 됐다가 제가 갖고 원하는 시나리오 요겁니다. 살짝 밑을 더 빼줘서 가는 그림이긴 해. 듣더라도 거의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가는 그림이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그렇게 정리 형성이 되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크게 잡고 있던 어떤 뷰죠? 요약을 하면 5, 6, 7, 8, 9 조정장 속에서 그 안에서의 이제 5월 중순부터 6월까지는 또 반등이 형성될 수 있겠지. 그 큰 규모 안에서, 그지? 이게 됩니까, 이거? 요렇게 잡고 다지고 뭐 가는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이게 조정장이란 말이오. 그치? 이런 뷰를 조금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타점이라고 하기엔 좀 아니고 뷰고,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그 반등들이 이걸 등장하면서 그런 시나리오를 짤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하락을 좀 멈추고 있는 부분이니까, 뭐, A, B, C 해가지고, 뭐, 조금 버텨주고, 좀 타락하는, 요 정도 그림을 일단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건 그 다음 뷰로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하면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요 자리의 저점에 대한, 요약입니다. 정리할게요. 요 타점. 요는, 그러니까 5월 1일자의 저점은 한 번 정도 이탈될 수도 있다. 이탈될 가능성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이번 달 안에 근데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으며 이탈되었을 때 이탈되면은 뭐 손절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탈된 상태에서 그 이탈 부분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올라오는 야간 양봉에서는 우리가 매수 타점 형성시켜보자 이렇게 요약하면 딱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탈될 수도 있다. 되더라도 이게 확 밀어버릴 가능성도 있고 들어올릴 수 있는데 살짝 이탈되더라도 돌아오는 양봉의 매수를 들어가자. 지금은 정찰 정도 투입하는 거는 말리지 않겠다. 그리고 과거에 사셨던 분들은 이걸 좀 하셔라. 정리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냥 가는 흐름에서는 그냥 만약에 들어올리는 이렇게 빵 튀는 흐름에서는 내가 좋은 시나리오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그냥 올라가게 되면 피레침이 또로로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때는 혹시 물려있는 분들 다 팔아버리면 된다. 정리되셨죠? 신규인 부분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놔주면 되는 부분이거든. 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